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의 임성호 교수입니다. 제가 성공회대학의 비아메디아 연구소 강연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미국 정치의 중도와 중용, 그리고 부제는 미국 정치의 성배, 이렇게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많이 보시던 화면이죠, 이거. 한국 정치의 양극적인 대립. 우리 눈에 굉장히 익은 사진들입니다. 또 화면 오른쪽에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이 있죠. 자, 두 나라가 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양극화로 찢어졌죠. 한국 정치도 또 미국 정치도. 그런데 제가 한국 정치까지도 깊게 말씀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제 말씀의 초점을 미국 정치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미국 정치를 조망하면서 과거에는 양극화보다는 중도와 중용의 덕목이 중시되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요인들로 미국의 중도 정치가 과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지 일단 제1부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의 제2부에서는 그렇게 번성하던 미국의 중도 정치가 20세기 후반 이래로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서 쇠퇴하게 됐는지, 사라진 중도와 중용의 덕목을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에는 어떠한 비교학적 시사점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제 말씀의 부제를 미국 정치의 성배라고 붙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The Holy Grail, 성배는 지금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묘약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꼭 되찾아서 미국 민주주의를 되살리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다른 나라에도 비교학적 시사점을 주는데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미국 정치의 중도와 중용을 감히 성배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미국 정치의 과거,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유명한 정치학자들의 입을 빌리는 게 훨씬 더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정치를 대표하는 3명의 학자들의 입을 빌려서 미국 정치의 과거가 얼마나 중도와 온건의 성격을 띄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달, 참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미국 정치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가치관이 공유되는 속에서 다원주의적 조정, 조화, 균형이 이루어지는 체제, 그게 바로 미국 정치다 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모리스 피어리나, 역시 유명한 정치학자인데요. 이분은 미국 정치 체제는 뭐냐? 바로 견제와 균형의 헌법 구조 속에서 중도 온건의 기조가 유지되는 체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메이휴, 역시 유명 정치학자인데요. 이분은 정권의 향방, 또 정권의 양상과는 상관없이 중도적 입법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바로 미국 정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치의 과거를 다 이렇게 좋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야합, 교착, 무원칙이 미국 정치의 특징이다 라고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샤 슈나이더,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미국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면 중도적 조정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상류 계층 또 기득 세력의 이익을 과도하게 도모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라고 비판합니다. 또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이분은 양당,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죠. 양당이 모호한 중간적 기조를 서로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의 국정 교착 그리고 또 책임 정치의 부재가 초래되고 있다 비판합니다. 또 티오도 로이라는 유명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 정치에서 너무나 많은 탈이념적인 이익들이 단기적인 절충을 하는 데만 몰입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무원칙한 야합적 국정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 이러한 비판적인 학자들의 그러한 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 정치의 과거는 중도가 부각되고 극단이 위축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일반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 위에 있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죠. 앤서니 다운스, 참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제시한 중도 유권자가 많을 때 양당은 중도 수렴의 경쟁을 펼친다 라는 이론이 미국 정치의 과거 현실에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책을 같이 편집한 레빈, 랜디, 샤피로, 이분들의 그 책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에서 꽤 많은 시끄러운 갈등과 정치적 경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와 정책은 전반적으로 중간을 지향해 왔다. 이 책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졌죠. 그 결과 196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베리 골드워터는 너무나도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한 탓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존슨 대통령에게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1972년 대선에서는 이제 반대로 민주당 후보 조지 맥거번이 너무나 진보적인 색채를 띄었고요. 그 결과 공화당 후보 닉슨 대통령에게 또 참패를 거둡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의 과거를 일반화해서 보자면 중도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고 양극단, 보수 극단이든 진보 극단이든 양극단은 그닥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과거의 미국 정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정치에서 중도는 뭘까요? 중도의 의미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제가 보기에 미국 정치에서 중도는 온건, 중용, 그리고 실용 이런 개념 속으로 압축적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자는 중도를 기계적인 중간 지점을 찾는 것 또는 양비론적인 속에서 제3의 길을 찾는 것 이렇게 봅니다만 미국 정치에서의 중도는 그러한 기계적인 중간지대의 탐색보다는 내 주장은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소수를 포용하고 상대를 존중하다 보니까 내 주장도 그만큼 온건해지겠죠. 그러면서 중형적인 신중함 또 실용적인 타협을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미국 정치의 중도다. 또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정치를 너무 미화하는 것 같은데요. 항상 현실이 그랬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미국 정치 현실도 참 많은 문제점, 부작용, 폐해가 있었죠.
그러나 적어도 당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상대에 대한 존중, 다양성의 인정, 소수의 포용, 중형적 신중함, 이러한 중도의 덕목들이 받아들여졌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으로 지향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정치의 과거를 중도의 정치, 또 중도가 널리 확산된 정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중도 정치를 촉진시킨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질적 정치 문화,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루이 하츠라는 유명 사회학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이 책, 현재 여러분은 화면에서 그 표지를 보고 계신데요. 이 책에서 주장하기를 미국은 애초부터 자연스럽게 균질적인 자유주의 사회로 시작했다 라고 미국의 균질적인 정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 학자죠. 베르너 존바르트, 그도 미국에는 봉건적인 계급 질서도 또 사회주의적 혁명 사상도 존재치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존바르트보다 좀 더 앞선 세대에 있었죠. 토크빌, 우리한테 매우 잘 익숙하게 알려진 알렉시 토크빌도 19세기 초 미국을 관찰하면서 당시 미국의 개인주의, 또 평등주의, 실용주의 풍조가 널리 확산돼서 상당히 균질적인 정치 문화를 이루고 있던 것에 대한 책도 썼죠. 미국의 균질적 정치 문화는 멜팅 팟이라는 개념 속에 아주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끓는 용광로죠. 미국에는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 문화들, 또 관습들이 미국 사회에 오면은 마치 끓는 용광로 속에서 모든 음식들이 다 녹아서 하나의 음식이 되듯이 온갖 다양한 요소들도 미국 사회에 들어오면은 다 녹아서 하나의 균질적인 정치 문화를 이루게 된다. 이런 개념이 바로 멜팅 팟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물론 이 멜팅 팟이라는 개념은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주류 사회에 대한 동화를 너무 강조하고 흑인과 같은 소수 집단들을 너무 무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 악용이 된다, 악용이 되었다, 이런 비판도 듣지만은 어쨌거나 미국이 굉장히 균질적인 정치 문화를 유지해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 멜팅 팟입니다. 자, 이러한 균질적인 정치 문화가 있었기에 미국 정치가 너무 양극단으로 가기보다는 가운데서 중도를 지향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소위 교착적 헌법 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던 제임스 매디슨 등을 포함한 헌법 기초자들은 미국 헌법에 권력 분립의 원칙들을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로부터 자연히 나오는 거지만 견제와 균형의 가치가 들어있는 여러 제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헌법의 제도로 인해서 다수가 횡포를 부리기 좀 힘들고 또 국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헌법의 성격이 지연적이다, 또 교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교착적인 헌법제도 역시 결과적으로 미국 정치의 중도화를 촉진시킨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1950년에 미국 정치학회가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 미국의 헌법제도가 너무나 교착적이고 지연적이어서 미국 사회의 활력과 변화를 억누른다. 그러니 우리도 영국식의 권력 융합적 헌법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보고서까지 낼 정도로 미국의 헌법제도는 교착적이고
또 지연적인 성격을 띠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 사회가 확확 바뀌지 못하고 또 좌쪽이든 우쪽이든 양극단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지대에서 중도적인 성격을 계속 유지해 오게 한 그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교착적 헌법제도는 상당히 제도 차원에서는 좀 정체와 좀 교착을 가져올지 몰라도 역설적으로 헌법 외적인 영역, 예를 들면 실용적 의식이라든지 촉진적 리더십이라든지 타협적 관행이라든지 이런 헌법 외적인 영역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 제도의 특징 역시 미국 중도 정치를 촉진시킨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중도 정치를 촉진시킨 또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특이한 환경을 들 수 있겠는데요. 프레드릭 잭슨 터너, 유명한 역사학자죠. 터너는 미국 역사는 개척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미개척지, 영어로는 프론티어입니다. 프론티어의 존재로 인해서 미국 사회의 내부 갈등이 정체되지 않고 양극단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여러분 들어보셨죠? 먼로 덕트린, 미국의 고립주의 기조를 상징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미국은 지리적인 이유로 유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런 만큼 고립주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런 만큼 유럽의 격렬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이념 투쟁, 좌우 간의 이념 투쟁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미국 측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이거 역시 미국 정치가 양극으로 가기보다는 중도를 지향하는 데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참 슬픈 얘기지만 1860년까지는 미국 남부 지역에 노예 제도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흑인 노예가 미국의 최하 계층을 이루면서 힘든 노동을 담당했죠. 그런 만큼 미국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백인들 간에는 심한 계급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죠. 심한 계급 갈등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일도 힘든 일, 또 굳은 일, 그렇지 않은 일, 부자, 빈자 간의 구분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러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극빈층을 흑인들이 채워줬고 그런 만큼 적어도 주류 백인들 간에는 이념 갈등이 좀 심해지지 않고 중도 성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간의 차이는 사실 이미 19세기부터 꽤 컸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오면서 양당 간의 차이가 좀 줄어들고 1910년대부터 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와서 다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양당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점을 볼 때 미국의 중도 정치가 특히 20세기 초부터 대략 1960년대까지 미국 정치의 현상이다,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뭔가 시대적인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1960년대까지 중도 정치의 전성기를 가능하게 한 시대 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그래프가 바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시대 요인이 바로 뭐냐?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넓게 확산이 됐던 혁신주의 운동입니다. 영어로는 Progressive Movement. 당시 산업화, 전국화, 그리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상황이 전개됐죠.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미국 사회는 독점적인 대기업과 또 지방 토어에 의해서 점령당한 부패한 정당들, 이 양자 간에 유착이 있었죠. 정경 유착이 있었습니다. 소위 독점적 대기업과 부패한 정당 간에. 이러한 정경 유착으로 당시 시대가 상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특히 중산층을 구성한 지식인 전문가들이 비판운동을 전개하죠. 그들이 소위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를 이끌어간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리주의, 과학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도덕주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웠고요. 그러한 슬로건 하에서 반독점, 또 기업 규제, 그리고 행정개혁, 더 나아가서 사회불평등 해소, 그리고 노동자와 아동의 인권보호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내세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정치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시민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제도 개혁을 당시 혁신주의 운동의 역량으로 이룰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당시 혁신주의 운동이 공화당에 의해서 혹은 민주당에 의해서 주도된 게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반 시민들, 또 시민사회의 여러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서 굉장히 초당적인 접근을 하면서 미국의 변혁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두 명의 대통령의 사진이 나와 있죠. 한 명은 공화당 소속인 티오도 루즈벨트고, 또 한 명은 민주당 소속인 우드로 윌슨입니다. 이 양자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바로 혁신주의 운동을 이끈 리더 중에 리더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혁신주의 운동을 이끌었지만 한 명은 공화당으로서 대통령이 됐고, 또 그 후에 또 한 명은 민주당원으로서 대통령이 됩니다. 혁신주의 운동은 초당적으로 전개됐고, 그런 만큼 미국 전역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중도 정치의 토대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혁신주의 운동이 타파하려고 했던 게 뭐겠습니까? 부패한 정당, 특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부패 정당 보수 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태머니 홀을 혁신주의 운동에서 이제 타파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타파가 되죠. 또 혁신주의 운동들은 독점적인 대기업의 그러한 독점적인 행태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런 혁신주의 운동의 성과로 여성도 참정권을 얻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조그마한 사진이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혁신주의 운동의 노력으로 상원의원들도 미국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게 됐고, 우리가 잘 아는 프라이머리다, 코커스다 하는 예비선거 제도가 또 바로 이 시기에 제도화가 됩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19세기 말 20세기 초 혁신주의 운동의 성과로 미국에서 20세기 초부터 1960년대까지 중도 정치가 기틀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 강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중도 정치에 대한 제2부는 또 곧 이어지겠지만, 이번 강연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뭐냐? 바로 미국 중도 정치가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전성기를 이제 구가하게 되는데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뉴딜,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뉴딜이 큰 성공을 거두죠. 그런 만큼 그 성공에 기대서 미국 국정 운영에 대한 넓은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 역시 미국 정치에서 양극단이
좀 힘을 얻기보다는 중도가 힘을 얻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대 배경을 이루죠. 또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이어진 냉전, 이것은 미국 국내적으로 단결심과 공감대를 제고하고요. 이것도 역시 미국 정치가 극단화되지 않고 온건 중도화되는 시대 배경을 이룹니다. 그뿐인가요? 2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의 경제는 꽤 오랫동안, 적어도 70년대 들어서는 그 무렵까지는 번영 그리고 성장을 계속하죠. 이러한 경제적인 그 번영과 성장도 정치적인 대결을 완화시키고 중도 정치를 확산시킨 시대적인 배경을 이룹니다. 자, 이런 속에서 미국 정치는 적어도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이념 대결보다는 중도적인 정권 경쟁이 그 대세를 이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슌페터가 말한 자유로운 표를 얻기 위한 자유경쟁, 영어로 말하자면 Free Competition for a Free Vote, 이념 대결이 아니라 Free Vote를 위한 Free Competition이 미국 정치의 핵심을 이루면서 중도 정치가 미국 정치 체제의 큰 특징을 이루게 한 그런 시대적인 모습이 이어졌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이렇게 한때 전성기를 구가하던 미국의 중도 정치가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에 어떻게 약화되고 실종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럼 그걸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것이 또한 정치 양극화의 피해를 겪고 있는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비교학적 시사점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